페이지는 질문 3개가 나오는 이 질문 3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논문에 나오는 3가지 질문이야. 논문에 나오는 3가지 질문. 이 논리대로 따라가다가 이 논리대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논문이 이제 독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텐데 그 발제를 좀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문제는 아닌데 이거 문제처럼 냈어요. 이거 1번 봅시다. 1번. 야,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 첫 번째 거. 토착민 지식. 써봅시다. 그냥 한국말로 씁시다. 아, 토착은 아니지. 토착이라 그냥. 이것도 주민이에요. 그냥 주민. 그냥 주민의 지식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주민이에요. 1, 2 이렇게 되죠. 세 번째 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알겠고요. 네 번째 거 이게 뭐지? 민중문화. 그리고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다루는데 논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당연히 이거 갖고 제일 많이 다루긴 했어요. 그 로컬이라고 하면 뭐가 빠지냐면 논문에서 나왔지만 민족성은 빠져요. 그렇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네이버 정도의 그 설명이니까 방금 딱 이 정도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 좀 더 복잡해. 좀 더 복잡한데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근데 지역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의 현재 어떤 문화들 이게 다 포함되니까 그 지역에 아이폰을 쓰면 당연히 아이폰의 문화가 그 지역에 있는 거지. 그 이질감을 느낀 사람 있냐 혹시? 아프리카나 아시아 자원봉사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이폰 쓰네, 뭐 이러면서 이질감이라든가. 혹은 그 동네 사람들이 좀 그 우물 같은 거 좀 물이 좀 더러운데 그거 먹고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이거지 이건. 이건 아니지.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지역의 문화고 지역. 두 번째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지역이라고. 이게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거라서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아이폰이 다 있지. 어디 가나 어느 나라 어디 가나 아이폰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없는 데 없잖아. 그러니까 로컬 문화에는 아이폰이 있어. 근데 요 개념으로 요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게 조금 이질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쟤는 돈이 많은가 봐라고,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 아들인가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로컬에 따라서 아이폰의 개수는 차이가 나겠지만 문화는 있다고. 로컬 문화는 그 얘기야 그 얘기. 근데 요거는 뭐야 그러면? 이 둘은 좀 구별이 되고, 얘는 알잖아. 그 얘하고 얘 차이 구별점. 얘하고 얘 차이잖아. 얘하고 얘. 여긴 계급성 있어. 여기는 당연히 없지. 여기 상업성만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지. 또 왜 민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건데? 민중이 영어로 뭐지 그러면? 응? 빅별이야 이게. 대중은? 맞아요. 파퓰레이션이에요. 원래 이게 민중을 뜻했고 이 안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국가 국민도 되고 뭐 이렇게 뜻이 바뀌는데, 여하튼 민중하고 대중하고 차이는 좀 많아요. 많은데 하나를 굳이 꼽자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커요. 그래서 NGO에서 이렇게 물어봐야지. 계급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지금 현재 계급을 나누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막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걸 거야. 왜냐하면 막스의 아이디어는 계급이라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막스가 말했던 계급이라는 걸 뭘로 계급을 나눠? 저번에는 얘기했지만
소유 여부로 나누잖아. 그래서 소유한 문화는 민중이 아니고 소유했다, 소유 못했다, 소유 못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민중 문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막스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뚜렷하게 했기 때문에 이 구별이 좀 쉽지. 이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면 쉽잖아. 근데 계급이라는 게 이렇게만 나뉘나? 그렇지는 않잖아.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빼야지. 계급이란 그렇게만 나뉘나? 그럼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사는 우리를 계급으로 나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할 때 가보니까 나는 생산수단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은 내가 설명이 되는 거야. 내가 그것만으로. 그 정주영은 아산에서 정말 생산수단이 없었거든. 그럼 그 사람은 생산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야? 돌아가셨지만 아니잖아. 이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느냐고 질문을 해야 돼. 이 구별은 그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질문을 하는 게 마르크스가 말했던 계급을 둘로 나누는 그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면 돼.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게 누구를 설명하면 돼? 자기 자신 설명하면 돼. 나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우리 파농에서 읽었잖아. 파농이 공부했던 이유가 나는 우리가 그런 것 같다라고 유치했잖아. 왜 나는 불어도 잘하고 우리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이고 나는 프랑스에서 학교도 나왔고 프랑스 군인으로 전쟁도 참여했고 프랑스 사람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열심히 잘 했는데 그 전쟁 그 전투에서 승리했잖아. 파농이 참가한 그 전투가 승리를 했잖아. 근데 파농에게 돌아왔던 얘기가 그냥 너는 노예야 라는 너는 흑인 검둥이야 라는 얘기만 돌아왔을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이랬지 설명하다가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온 것처럼 똑같아. 이걸로 나를 설명이 되나? 되는 측면이 있어. 아무튼 나는 여기냐 여기야. 이게 다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누구 걸 갖고 온 거야 지금 오늘은? 프레일이 가져온 거야. 프레일이가 이거 외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지. 재밌어. 그래서 프레일을 이해해야 프레일이 식의 그 계급, 프레일은 어떻게 계급을 나눴나 그걸 이해해야 저렇게도 나눌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프레일은 참고로 브라질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전직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지. 맞아. 변호사였을 거고. 그러다가 사람한테 글자 교육을 해. 나 그 배경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말 그대로 한글 할머니한테 한글 가르치듯이 글자 교육을 하면서 그 글자를 배웠던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그러니까 글자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글자를 읽고 그래서 뭐 글자를 읽으니까 뭐 편지를 쓰고 한국에서 그런 기사 많아요. 할머니가 편지 써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자기 남도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야. 그전에는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수능적이었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해했다면 글자를 공부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전단지 같은 걸 보면서 이건 그냥 전단지였구나. 예전에는 이게 뭐였을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 의식 같은 게 생기면서 우리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신문을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런다면서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프레이리가 글자를 그냥 배우면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글자를 배우니 의식이 확장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뭐 내용들 좀 정리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글자를 못 읽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컸을 거 아니야. 1950년대니까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식이 프레이리가 교육한 이 방식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식이냐면 무슨 그 구몬 수학처럼 저 방식으로 글자를 공부하면 단기간에 속성으로 글자를 다 익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읽은 일대 쫙 퍼지는 거지. 그래서 프레이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를 갔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초청받아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해서 있잖아 우리 그 한국어
코이카에서 나가는 한국어 강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영어 강사 이런 것처럼 갔지. 가서 똑같이 자기는 글자 공부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가르쳤는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대해서 민주주의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투표해서 하는 거라면서 이런 대화들을 갑자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프레일리는 깜짝 놀란 거지. 왜 이 친구들이 글자만 배웠더니 막 브라질어가 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네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막 정리를 하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만 했으면 위대한 문해 뭐 교육가 뭐 이런 식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또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게 좀 성향이 있어가지고 왜 이제 막 교육 방식이 아마 그게 좀 묻어났겠지.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추방이라 해야 되나? 망명 같은 것들을 올라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되고 미국에 가가지고 아마 하버드에 있었을 거야. 하버드 교수로 있었을 건데 문해교육 관련된 거 좀 지내다가 다시 또 어디 가서 독립운동 뭐 지원하다가 근데 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자세히는 몰라요. 프레이리는. 그리고 그 프레이리가 방금 들었겠지만 글자를 가르친 거였잖아. 그래서 교육학과에서 프레이리를 굉장히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사범대학교 가면 1학년 때 뭐 교양 수업 같은 데서 프레이리 읽고 뭐 그 독후감 같은 숙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프레이리는 정확히 말하면 뭐 교사이기도 한데 왜냐면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 페다고지란 말도 교육학으로 쓰이니까. 한데 실제로 프레이리는 지금 우리 NGO가 왜 활동을 해야 되는지, NGO의 활동의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큰 방향을 설정해 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프레이리는. 그래서 프레이리는 그 예비 교사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보다는 예비 교사 그거 읽으면 교과서를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를 거부해야 돼. 국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고 NGO 실무가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부딪혀 봐야 되는 거고 특히 프레이리가 했던 방식이 자기네 자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활동했던 요 패턴은 개발 협력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고 있고 그 프레이리에 대한 이해와 뭐 해석을 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고 했지만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프레이리가 인기가 갑자기 많이 줄고 지금은 진짜 그래서 사범대에서 죽은 지식인으로 돼 있는 것 같아. 글을 쓰기 위해서 그냥 부활시키는. 평소에 프레이리의 생각 자체를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래 그 사람이 말했던 게 이런 모습은 있는 거야 한국에도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사장돼 버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좀 이따 발제 내용 간단히 들어가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개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에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세대에 지금 세대에는 좀 자유주의자가 너무 많아.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아. 프레이리처럼 프레이리는 그 좀 발제 보면 알겠지만 프레이리는 그 기부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기부를 하면 기부 받는 사람한테 자유를 빼앗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 기부를 하지 말고 기부가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안 맞잖아 지금. 우리는 어때? 기부금을 늘리자고 단체들이 다 막 어저께 들었지 모 단체 실무자가 아침에 모여서 직원들끼리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몇 억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가 좀 지났는데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프레이리 식으로 하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30억을 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럼 제가 그걸 통해서 아까 민중들의 자유를 다 빼앗을 거예요. 이런 식의 메시지로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하튼 그래요. 프레이리 소개는 그 이번 기회 되면 페다고지예요. 한국어로 페다고지. 쉬워요. 한글로 번역도 잘 돼 있고 쉽습니다. 번역이 잘 돼 있어. 그냥 여러 번 번역이 됐기 때문에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단어는 해결했고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논문이 던져주는 문제가 뭐냐면 그 주민들의 지식이 어떤 맥락에서 뭐냐면 교육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주민 지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교육이라는 단어 조금 해석을 해야 돼요. 어려워 이거.
이 교육이라는 게 학교를 짓고 초등학교를 졸업, MDG 목표 그 교육이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개발협력에서 교육 사업이 중요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식을 이해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 첫 시간에 다른 거 있었다. 푸코의 담론 이론도 있고, 우리는 지식을 담론으로 이해해,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그 스터디 중에 다루진 않았지만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 통계는 어떻게 지식을 이해해요? 통계는 이거 한번 봅시다. 통계는 통계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은 돌려? 일단 수식 있어, 맞아. 수식 있고 당연히 있고 숫자가 있고. 이게 뭐냐면 집합의 평균이잖아요. 집합의 평균을 가지고 그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이잖아. 방식.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도 당연히 있지. 근데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있지. 그리고 알겠지만 이게 숫자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예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좀 어려운 지점도 없지 않았지. 그런 얘기예요. 이때 교육이라는 거. 이해했죠? 그래서 그 처음에 막 에듀케이션 계속 그렇게만 나오니까 학교 짓는 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의 지식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개발에 적용할 수 있고 개발 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뭐 개발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진짜 다 고민해봤어. 그리고 대다수의 활동가들이나 코이카나 뭐 상관없이 뭐 그 세미나장 가면 다 이 얘기를 해. 현지 주민들의 뭐 요구와 그거를 잘 우리가 해가지고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예를 들면 사업 평가를 할 때도 그들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논문은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과연 그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논문이거든.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그냥 얘기할게. 이거 네가 이해할 수 어떻게 해? 이 얘기야. 지금 이해됐죠? 이거에 있는지는 알겠는데 아까 봤잖아.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너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인식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애시당초 얘는 이해가 안 돼 라는 전제가 있으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해가 안 돼. 맞지? 그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해를 했다고 쳐. 알겠어요? 전제가 굳건하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하냐면 설문조사 했는데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했고요. 그 담당자가 2달간 가가지고 뭐 이렇게 참여 관찰을 하고 했고요. 못 했고요.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렇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막 요즘 막 나오는 게 그 연구 방법론 같은 걸 막 차용해서 쓰더라고요. 요즘 기획서가 그 논문처럼 막 써지는데,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션 해갖고 삼각 측량법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또 검증도 했습니다. 막 사업과에서 그래 나와 요즘 그렇잖아. 근데 전제가 주민의 지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으면 온갖 걸 다 해봤자 어차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본 논문이 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다음 장하고 뒷장하고 앞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왜 계속 이거를 들고 가니까 이해 안 돼. 이해할 수 없음. 이해할 수 없는데 넌 이렇게 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데 넌 이렇게 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데 넌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이 얘기니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중간에 논문에 그것도 있어요. 당신은 그곳에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문장 하나 있어. 다 뒤져봐봐. 있어. 그런 말하는 게. 그게 한계인 거야. 너 왜 이해 못해? 저는 그래도 경력이 한 10년 차 됐어요. 그래서 좀 알아요. 근데 왜 제가 이해 못한다고 하세요? 너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해 못하지.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해를 못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개발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왔어요?
서구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게 서구에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주입을 시키는 시기가 언제였어? 우리 저번에 다룬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개발은 그때는 뭐였냐면 근대화라는 얘기로 표현이 돼요. 이거 전에 한번 다뤘잖아요, 우리. 그게 두 번째 스터디에서 다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여기 나와요. 그 논문에서 파괴적이라고 나와요. destructive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 파괴적인 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전 지구적으로 확장이 돼요. 이게 특히 어디서 드러나? 환경에서. 아마존 생각하면 되잖아. 아마존을 하는데 개발합시다. 갔어요. 식민지, 브라질 식민지니까 예전에 막 해. 파괴를 시켜. 그랬더니만은 이 주민들의 어떤 뭐 지식을 이해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때? 이때는 뭐 지식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했지. 그때 가는 거야. 그래서 전 지구적인 환경 파괴의 모습이 맞닥뜨렸고 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SDG하고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SDG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 들키지 말고 파괴하자 이런 거잖아. 요즘 스토리가 어려워.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쟤네들은 어떻게 파괴하나 이걸 잘 봐야 돼. 이건 살아있는 논리예요. 이거는 죽은 논리가 아니야. 옛날 선배들은 진짜 저랬어. 무식한 것들 이러지 마요. 지금 2015년에 반기문과 제프리 삭스가 함께 손을 잡고 반기문은 새마을이구나. 반기문 아무튼 그래요. 근데 비판을 할 때 SDG 비판을 할 때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글을 안 썼거든. SDG에 대한 이야기를. SDG 이론만 썼어. 이론만. 저번 스터디 통해서 이론. SDG가 어떻게 하면 이론만 썼는데 비판하는 타이밍을 잘 보고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프리 삭스가 글 쓰기를. 글 쓰면 그때부터 이제 저도 글 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엔 영어로 쓸 거예요. 낼 거야 나도 책을. 니나 그분처럼. 이해됐죠?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개발 이런 거야. 근데 아까 문제가 뭐예요? 파괴됐죠. 파괴. 그 환경 파괴는 굉장히 크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언제 가장 나오냐면 환경이 파괴되니까 우리 알잖아요. 1987년 무슨 회의에서 브루트란트 뭔가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나 그거 아직도 발음 안 돼. 정확히 발음 어떻게 돼? 브룬트란트? 발음이 안 돼. 보고서 나와가지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해서 80년대 뭐가 유행했어요? 신사회운동이라고 있어요. 신사회운동을 이끌었던 건 네오막시스트들이에요. 네오막시스트들 중에서도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했던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하면 어때? 빨갱이잖아. 미국에서도 빨갱이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환경운동하면 어때? 폼난단 말이야. 그린란드에 대해서 고민해봤니? 이러면 폼난단 말이야. 시급에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주스키 빨갱이네 이러는데 북극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이러면 너는 좀 뭔가 배운 사람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있었어 미국에서. 그 했던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70년 60년대로 가야죠. 70년 60년대 주로 뭐 했냐면 히피 생활에 히피 생활. 자유와 막 낭만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막상 취업하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노동운동을 못하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백수가 무슨 노동운동. 그 흐름이 있어요. 미국 얘기야. 미국 얘기. 한국도 유사해요. 한국은 근데 독재가 워낙 강하게 있어서 섞였는데 통일운동 한 사람이 반독재운동 같이 했거든. 우리는. 그랬잖아. 통일을 얘기했던 사람이. 박정희 물러나라 이렇게 같이 했고 전두환 물러나 같이. 우리나라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독재가 딱 끝나고 나니까 반독재 운동은 이제 싹 죽잖아요. 반독재 운동이 노동운동도 다 포함하고 있었고 통일운동도 포함하고 있었고 큰 세력이었고 그랬는데 그 반독재 운동이 쫙 죽어.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당연히 남아 있을 거고 그대로 노동운동이 남아 있는 거고 반독재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지식인들 논리들이 신사회운동은 논리가 좀 복잡해. 설명하기 어렵거든. 오래 걸려. 그런 것들을 많이 결합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90년대 그 환경과 인권, 여성 운동 막 해요. 그때 이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시민단체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해야 되잖아. 기부. 그러니까 기부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최소 직업이 있거나 뭐 자기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스토리. 그래서 환경 문제나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도 한 90년대 후반 그런 이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한국은 좀 재밌는 게 그때 같은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 대학가에서는
세계화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들을 해. 이게 재밌어요. 이거 지금 두 가지 스토리인데 이건 얘기를 하고 짚고 갑시다. 한국 사회를 봐야 되니까. 한국도 신사회운동이 당연히 일어났고요. 이게 약간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좀 발전했었고요. 이 시기에 유학한 지식인들의 귀국을 해요. 근데 이 유학한 지식인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우리 두 번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건 뭘로 증명하냐? 영어로 논문 같은 거 쓰고 영어로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책이나 논문을 쓰려면 철학을 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때 당시 영어 교육이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교육이 그렇게 썩 막 말하기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4, 5년 미국 유학 갔다 왔다 해서 막 책을 써내고 이 정도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수님들 보면 알지만 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 과연 어떻게? 졸업장이 있으니까 믿어주는 거지. 그런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이 주로 뭘 공부해요? 그래서 기술 공부한단 말이에요. 기술. 이 이전에 신사회운동 이전에는 기술을 공부하는 게 주로 진짜 담론을 많이 다룬 분위기가 있었고 기술은 알잖아요. 기술은 조금 더 서술하기가 쉬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게 90년대 후반이에요. 2000년, 2005년, 2006년 요 시기 넘어가면서 이 거대한 세력이 큰 세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 지식인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게 사라졌죠 이제. 조현 교육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대학에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게 조현 이 사람은 이 신사회운동 요 시기 때 담론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지식인 그룹이었고 이쪽에 시작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식구가 아닌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현 그 뭐 재판하고 할 때도 조현이 그 나라관들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이걸 다루다 보면 이게 어려워요. 이걸 다룬 사람 어때요? 딴 나라의 말 같잖아. 서로 언어 소통 안 되고 의사소통 얘기했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냐 체계가 다르니까.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2015년에 뭐 무슨 문제 4대강 같은 거 터지면 딱 갈리잖아. 600명 교수들이 찬성했어. 경희대학교 되게 많더라고. 그때 깜짝 놀랐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반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 죽었잖아 다. 아니 이게 말 씨알도 안 막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뭔 얘기가 이렇게 막 갔어요 지금. 큰일 났네. 빨리 갈게요. 빨리. 미국 히피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쏘리. 아무튼 그랬어요.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 볼게요. 미안. 두 번째는 개발이 맞아 그 환경운동에다가 개발에 대해서 이제 뭐 해요? 이제 비판해요. 누가 아까 이런 사람들이 그 신사회운동 한 사람들 담론한 사람들 비판해요. 이제 비판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야 그렇게 막 가서 개발하면 안 돼. 파괴가 이루어지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임파워먼트 운동 같은 게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끝났잖아. 논리적으로. 그럼 파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이제 끝나잖아요. 여기까지야. 우리의 논리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였고 야 너가 주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개발 프로젝트에 어떻게 담았는지 얘기해봐 할 때 아까 말했지만 설문조사도 했고요. 못했고 막 쓴단 말이야. 1번 뭐 했고 기간 쓰고 막 첨부 1 막 붙여놓고 막 우리는 그래서 좀 했지. 딴딴팅 이런 것도 안 해. 뭐 이런단 말이야. 맞잖아. 이 책을 쓴 사람이 여기다 질문합니다. 2번이 되는 건 맞아. 좋다 이거야. 좋잖아요. 솔직히 좋다 이거야.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논리가 거기 나왔어요. 세 번째 그 아까 나온 나도 이 단어를 영어로 쓰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탈근본주의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근본주의는 성경 해석 방식의 근본주의래요. 그 근본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글자가 그렇게 글자가 표기된 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그 철학적 지식이라든가 뭐 인문학적 지식으로 그 글자를 네 마음대로 오역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적혀져 있는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근본주의라면 탈근본주의는 뭐예요? 그건 알겠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어쨌든 그 어느 시기에 누군가가 적었다면 뭐 맥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글이라니까. 그래서 그 맥락적인 걸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21세기에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탈근본주의예요. 근데 이 탈근본주의 논리를 왜 여기다 갖다 들이대냐면 이 탈근본주의가 논리가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성경의 글자를 아무리 해석을 하더라도 이 글자 해석한 게 신의 의지를 그러면 파악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가 말하는 이 글자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말도 그게 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거다. 왜? 우리는 알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봤잖아. 내가 성경책을 다 읽었다 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이해할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어차피 모른다. 신의 의지를. 우리 어떻게 정확히 아냐. 요 얘기예요. 완전 이단 같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서 교회 가가지고 탈근본주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21세기 한국 버전을 이해해 볼까 이러면 안 돼. 교회 안 다녀 아무도? 그래서 모르는구나. 그럼 와서 해봐요 한번. 그 말은 뭐냐면 나한테 요거로 갑시다 다시. 요 논리는 알겠죠? 얘가 내가 해석을 안 하든 해석을 하든 그러니까 근본주의자처럼 안 하든 탈근본주의자처럼 내가 하든 그 상관없다.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 관계는 없다. 얘는 성경이고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지. 이거 둘 사이에 뭐 어떤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여기로 갈게요. 주민이 어떤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다 칩시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응? 이 현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요 논리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이 해석을 해야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한 거잖아요. 이 해석이 내가 하는 해석이 글자라고 보면 돼요. 그 현상이 뭐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석하는 요 글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여기 통계 쓸게요. 통계. 자 이제 캄보디아 가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마을이 3,000명 정도 사는 마을을 이해하기 위해서 3,000이라는 숫자를 쓰는 순간 뭐예요? 이쪽 언어란 얘기야. 물론 캄보디아가 3,000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몰랐던 시절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합시다. 3,000에 뭐 평균을 내자.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뭐야? 어차피 이쪽 언어라는 거야. 이쪽 언어. 어차피 이쪽 언어라는 거야. 이게 맞잖아. 사람들 직접 보고 3,000명인지도 셌고 뭔가 평균을 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뭘 하는지 다 알아봤다는 거잖아. 우리 설문조사. 한들 이 현상은 이것과 무관하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결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해요.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제기한 질문이에요. 인식론이에요. 인식 불가예요. 그러니까.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번에 하버마스 얘기 나왔던 것처럼 힌트를 좀 얻으면 가서 뭐라 하면 돼요? 가서? 그래. 대화를 하면 돼요. 대화. 이 얘기는 저번에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프로세스를 누가 설명한 거예요? 프레이리가 설명한 거예요. 50년대. 아까 말했잖아요. 이집트 가서 글자를 가르치니까 뭔가 대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21세기 지금 현재 개발 협력 그 개발 어떤 이론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을 찾다 보니 프레이리가 제시했던 대화 그 프레이리가 제시했던 대화는 영어로 다이얼로그로 돼 있어요. 디스코스도 어떤 담화고 뭐 알죠? 커뮤니케이션 그 대부분 다이얼로그 잘 안 써요. 커뮤니케이션 많이 쓰지. 그 보고서 쓸 때 대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쓰지 다이얼로그란 단어 잘 안 써요. 왜 그래요? 프레이를 안 읽고 보고서 만들면 그렇게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 다이얼로그로 써야 돼. 누군가 영어 보면서 야 다이얼로그 좀 이상한데 커뮤니케이션 바꿔야 돼. 뭐 이런 무식한 양반아 이러면서 좀 읽어 이러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요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되면 진짜 만약 이해가 된다면 야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이 개발의 가장 커다란 문제,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만 되면? 이게 되면. 그리고 저번에 그 하버마스의 이론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체계와 생활세계, 체계가 침투해서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계와 생활세계를 분리하고 생활세계 내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 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이 사람이 건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이리를 봅시다. 프레이리를 첫 번째 키워드 휴머니티예요. 휴먼이에요. 휴먼 빙. 휴먼이라 합시다 그냥 쉽게. 휴먼은 뭐를 갖고 있냐면 얘를 갖고 있어요. 재밌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거랑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좀 달라요. 가지고 있다는 건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휴먼에서 휴머니티가 빠져나가면 빠져나왔지 지금. 화살표 보면 휴머니티 빠져나왔잖아. 이걸 길다. 이렇게 해요. 알 거야. 다 아는 거야.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그냥 카메라 때문에 그림을 그린 거야. 아까 연습했어. 혼자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 건지 여러 가지 그려봤거든. 다시 휴머니티 들어가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네, 휴머나이제이션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쉽잖아. 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쭉 이렇게 된 거잖아. 쭉 흐름.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프로세스라 그래요. 즉 비인간화도 하나의 과정인 거고 반대로 인간화도 어때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종착역은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이건 끊임없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요거 개념 좀 이해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원래는 인간은 어땠냐면 당연히 휴머니티가 있었겠죠. 휴머니티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인간은 휴머나이제이션의 삶을 살았어요.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어떤 계기로 어때요? 디휴머나이제이션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휴머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자, 휴머나이제이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있었던 그 대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설명이 끝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그림을. 그림 그리려고 노란색 사왔어.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디테일에 강한. 그럼. 자, 디휴머나이제이션을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프레션이라고 얘기해요. 억압이에요. 억압. 그리고 디휴머나이제이션의 특징은 억압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unfair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다 뻔한 얘기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exploitation. 예. 이 개념 어디서 와요? 이거 마르크스 개념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 프레이리도 디휴머나이제이션의 시작을 착취라고 본 거예요. 착취가 생기면 디휴머나이제이션이 시작된다고 본 거고 이 착취를 하는 메커니즘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거 알잖아요. 이게 오퍼레이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취를 멈추게 하고 페어한 사회가 되면 그럼 이제 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잖아. 여기까지 할게요. 이 착취가 시작되는 원인을 어디서 봤냐면 그 페다고지를 읽다 보면 중간에 어디쯤에 나오는데 그때 영어로 쓴지 모르겠다. property rights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재산권이
권이 내추럴로 그러니까 그 자연법으로 포함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익스플로이테이션이 가속화된다고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에 사유재산은 천부인권선처럼 자연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그 재산권이 지켜져야 됐던 이유는 재산을 안 지켜주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에서는 재산을 안 지켜주면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이 재산이 없으니까 혁명을 성공을 하더라도 시민으로서 영유가 안 될 거 아니야 뭔가가 그 소유가 다 다시 영주에게 있다면 아유 혁명 성공했다며 빨리 바꿔라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은 그렇지만 대학 졸업했다며 이러고 5,600원 줄게 막 이런 거지. 그러고 보니까 슬프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일리는 막스랑 유사해요. 이제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착취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테이션이냐? 시피테이션. 해방. 노동 해방. 막상 똑같죠. 이걸 이루면 돼요. 왜? 착취에서 벗어난 노동 해방이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막스가 얘기했던 거랑 좀 유사해요. 유사해. 이거 그리고 이걸 우리도 다 하고 싶고 사실은. 근데 이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가 중요해요.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 이거는 각자 다 자기 철학이 있겠지만 그냥 프레일이 생각하면 그 시작을 recognition 뭐예요 이게? 예. 뭘 인식해야 돼요? 어떤 걸 인식하면 될까요? 언페어한 상황. 그것도 가능하고. 첫 번째 그 키워드를 인식하면 되겠지. 이걸 인식하면 돼요. 자, 화살표 잘 봐요. 누가 인식해요? 휴머니티가 있는 사람이 인식해요. 다시 봐. 이 인식의 방향이 이렇게 안 되죠. 착취를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사회 너무 오프레션 하지 않아? 이러지 않단 말이야. 누가? 휴머니티가 여기 있는 사람이 인식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누가 휴머니티를 갖고 인식을 시작했어요?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압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거를 얘네들은 oppressed 억압받는 자. 억압받는 자가 뭐예요? 휴머니티를 우리에겐 휴머니티가 있어. 근데 쟤네들이 오프레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착취를 해가지고 나의 휴머니티를 뺏어간 거지. 그지? 그래서 내 휴머니티가 사라진 거를 가만 보니까 저들의 억압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인식을 하는 거야. 저 억압을 어떻게 없애자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휴머니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공여국 주민. 왜? 여기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여국 무조건 그런 건 아니까. 이해됐죠?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방향이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그리려고 빨간색도 사왔어. 멋지지 않냐? 멋있네요. 우리 햅이 다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가요. 뭐를 가요? 인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환경이라는 단어도 있고, 보건이라는 등등등 교육도 있어요. 교육도 있고 등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근데 프레이리가 봤을 때는 오프레션의 인식은 어디서 오는 거였어? 이렇게 오는 거였잖아. 근데 개발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오프레스트고 오프레싱이라 할게요. 오프레싱 하는 사람은 이게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모르잖아. 여기 사람들 억압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 살면서 못 느끼잖아. 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닌데요. 저 비정규직인데요. 그거랑 중요치 않아. 그거랑 중요치 않아. 이거 좀 나올 거예요. 그것도 설명해 프레이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나는 매일 느껴. 잠을 못 자 성질 나가지고. 왜? 휴머니티가 있거든. 없잖아. 맞잖아요 이거. 봐봐 그림. 아까 연습했다니까 이렇게 그리려고. 잘 그렸잖아. 됐죠 이제. 이게 좀 이해되죠. 프레이리가 50년대에 이 얘기를 해요. 지금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왜 없냐? 왜 이게 인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까? 아니 이게 왜 안 일어날까? 그리고 희한하게 이렇게 갈까? 인권이라는 게, 자유라는 게, 그제? 정부에서 발표하잖아. 환경에 대해서 발표를 하잖아. 원래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뭐 보고서 보면은 그 상향식, 하향식 해갖고 상향식이 막 좋은 거죠 막 얘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는 안 일어나고 왜 프레이리가 말했던 방향이 반대로 일어날까? 이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누가 사냐면 이 오프레션을 중앙에 놓고 이 과제에서 중간에 누가 사냐면 서브가 살아요. 잘 봐요. 이거야. 오프레싱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프레스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요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빨간 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장님, 차장님, 과장은 그래 과장 너도 대부분 과장도 대부분 그렇고 차장 그다음 누구냐? 등등등이에요. 팀장, 사무총장은 그냥 이 자체니까. 그래서 진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강원에서 매달고 남미처럼 한번 해야 돼요 우리도. 사무총장을요? 강화문에 매달고. 네가 뭐 이러면서 알겠죠? 느낌 알겠지? 이 사람도 내일 모레면 잘릴 수 있고 이 사람도 내일 모레면 잘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야. 근데 이 사람 뭘 못 느끼는 거요? 야 무슨 오프레션이야 뭐 19세기도 아니고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냐 너희 주변에는? 그냥 너희 자체 이 자체냐 지금 주변이 다? 이 자체니 그냥 오프레션 완전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주변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이건데 이들의 가치를 내재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들의 가치를 내재화한 가장 선두 주자 중에 하나는 푸코식으로 말하면 푸코 이게 나왔죠. 학교 교사예요. 학교 교사라고. 푸코가 그랬잖아. 학교라는 집단이 감시하게 하는 곳이지. 아까 교육 어디 갔니? 세계를 한번 이해해보자. 진리를 한번 탐구해보자라고 하는데 봤냐? 그런 선생님 없다. 대학도 없어. 이제는 없는 것 같아. 난공스만 그래 지금. 그러니까 난공스 인기가 없는 게 그거야. 우리도 좀 부장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데 없잖아 우리는. 이해됐죠? 이 서브가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를 이쪽으로 끊임없이 퍼날리는 거예요. 퍼날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샤르트르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 계층을 자본주의를 지키는 개. 그래서 그 우리 시도 있어요. 어둠이 오면 막 멍멍 짖는다. 뭐 윤동주 씨인가 누군가 있어요. 뭘 어둠이 오면은 짖는다. 윤동주 씨일 건데 어둠이 무서워요. 개가 짖어요. 뭐 그런 거. 아무튼 그 개예요. 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재밌는 게 대부분이 그 지식인들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식인들이에요. 감이 오죠 이제. 누군지 알겠죠? 이들의 가치를 어떻게 이쪽으로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은혜를 받고 이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료들이거나 정부 관료들이거나 아니면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거나 혹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기업에 다니는 간부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간 이유는 이제 설명됐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인권이 뭐가 나쁜데? 이 인권은 이 휴머니티가 인권이니까 이때 좋은 인권이라는 건 어떤 인권이에요? 얘가 인식한 휴머니티는 진짜예요. 예? 진짜고. 제가 인식한 인권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false란 말을 써요. 쟤네들이 인식한 거를. 그 false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false 쓰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호미바바가 얘기했던 두려움하고 똑같아요. 흑인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 화가 나서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두려움 때문에. 무슨 두려움? 야, 쟤네들 진짜 인식하면 어떡해? 한 1,000만 명 되는데 갑자기 거리로 튀어나와가지고 청와대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뭘 만드는 거예요? false. 잘못된 인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나라이고요. 여성의 복지가 아동이 행복한 그죠? SDG 비판을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이해됐죠? 그들이 만들어낸 그 false. 그 false는 폴라니가 있던 의제적 자본하고 좀 개념이 유사해요. 예. 이 인권이라는 개념을 만들면 여기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뭘 찾기 위한 거예요? 휴머니티를 찾아서 휴머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억압하기 위한 거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폴라니는 억압하는 것 외에 너 돈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MDG가 8개여야 했던 이유, SDG가 17개여야 했던 이유는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오프레스들 계속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눈속임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돈이 될 때 그게 의제가 된다라고 칼 폴라니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렇게 이제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환경이 이제는 사라졌잖아. 녹색 ODA라고 사학계획서 쓰면 큰일 나. 지금 쓰면 안 돼요. 지금 뭐였 써야 돼요? 새마을이라고 써야 돼요. 새마을. 새마을. 다 새마을로 써야 돼요. 공무원 교육도 새마을이라고 써야 돼요. 됐죠? 프레이리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요 순환 과정은.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대화는 이거 갖고 이제 설명이 안 된다. 한참 지나가 버렸다. 대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나서 요 인식된 가치를 가지고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화도. 안 돼. 노란색으로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대화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누가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얘네가 얘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내가 너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한번 들어봐 이런 거예요. 그때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이거예요. Act of love. 어렵죠? 해본 적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이건지 모르고. 응? 나도 설명 못해요. 나도 모르거든 뭔 말인지. 글자로만 이해하는 거지. 이게 뭔지 알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혁명이에요 이게. 저항이고 커뮤니케이션은 다이얼로그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act of love이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는 이해는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좋아. 오프레싱을 찾았다 쳐.
정말 절대 악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쳐. 그 앞에서 내가 액트 오브 러브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피켓 시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됐죠? 이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결론을 낼게. 오늘 발제 결론을. 그 교육 그 결론을 조금 이제 내려야 돼. 너무 시간 오래돼서. 이 자체 해석이 안 되니까 좀 말이 빙빙 도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국에는 요 작업이 여기서부터 선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들은 휴머나이 이 오프레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다면 이제 그런 사람은 이걸 시작할 때가 온 거고 그래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고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가 다이얼로그예요. 그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뭐가 돼요? 교사가 되고요.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학생이 되고요.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교사가 돼요. 그래서 학생과 교사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는 뭐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스터디 모임 있잖아요.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예요. 없잖아 지금. 다시 할게요. 지금 내가 한 거는 지금 1시간 반 정도 동안 내가 한 거는 이거야. 왜?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얘기를 듣는 건 참 유익한 거야. 감추기 한 거고 뭐예요? 돈 안 된다. 근데 이게 이 돈 이게 안 되네. 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이걸로 돈을 버니까.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스피치 하는 사람이 있어요. NGO 실무자들은 누구인지 알 거야. 몇 명 안 되거든.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여기 중에 한 명일 건데 이 양쪽을 노리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때문에 차마 이름을 말을 못 하겠어요. 이해됐죠? 내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휴머니티가 우리 사회에 참 오퍼레이션이 있는 것 같아. 같이 얘기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게 선생님이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학생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대화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그 맨 처음 스터디 시작 나왔던 질문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대한 대답이 돼요. 이게 발달한 게 어디로 가요? 하버마스에. 네. 거기서도 하버마스도 그 화용론이라고 대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화 수다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조금 해결돼요? 네. 여기까지 발전할게요. 왜냐면 나머지 기초 이론들이 있는데 대문자로 쓴 건 참고로 대문자로 쓴 건 이론 이름이에요. 그냥 밑줄 그어서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토론 아주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맞는 머리 활동합시다. 5분 쉽시다.